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시즌2. 안녕하세요, 솔로몬입니다.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순이입니다. 네, 전 아도니스입니다. 네. 오늘은 2028년 가입자부터 20만원 아무도 못 받는다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안, 그리고 이에 협상을 하고 있는 양정당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에 관련된 내용을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연결할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저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만복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전 아도니스고요. 예, 저는 복순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이제 신메카로 떠오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국가 단체 중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공동위원장님을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내고 계신지. 예. 근데 혹시 제 목소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요즘 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맞다. 목감기가 오래. 예, 그래서 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 송구하고요.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데 요즘 세상이 이래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예.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저희 만복 라디오 20회 만에 첫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너무 하신다. 만복 TV에는 이제 몇 차례 좀 주로 등장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권력을 견제한다는 내부 논리가 있는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복 라디오는 다양한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안창 논란이 있었죠. 그 기초연금 정부안과 협상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간에 협상이 되냐 안 되냐 많이 말하는데 이거에 대한 글을 쓰셨어요. 예. 일단 간략하게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감액해서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70% 노인한테요. 그런 정부 방안을 내놓았고 국회에는 이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그래서 몇 달째 논의를 쭉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좀 의아한 게 사실 공약을 파기하고 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건 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교섭장에 나오면 정부가 위축돼야 되는데 이 교섭 과정을 보면 정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요. 자꾸 지금 새정치연합이 정부 안으로 딸려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새정치연합이 전체 노인의 80%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네. 그러다가 70% 지급으로 양보하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차등 지급도 양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국민연금 연계는 절대 안 된다. 그 대신 소득하고 연동 연계해서 차등 지급을 허용하겠다. 이렇게까지 왔어요. 네. 그러다가 또 지난주에는 국민연금 연계까지 양보를 했습니다. 그 대신 가입기간하고 연계하지 말고 국민연금 수령액하고 연계하자.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상 50보 100보입니다. 국민연금 연계하고 동의해버렸고 급기야는 지난 17일로 기억하는데요. 네네. 새누리당하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들이 조찬을 아침 식사를 하신 모양이에요. 네네. 아침 식사하면서 사실상 정부 안으로 합의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 당일날 이제 의원총회까지 열었죠. 그러나 아직 결정은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지난 1년 반 동안 기초연금 갖고 우리 대한민국이 홍역을 치렀는데 결국은 정부 안으로 연결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네요, 그죠? 예, 지금. 아마 네.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대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정부안 중심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이제 다가오는 목요일 16일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 전망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음 주 이번 목요일이 24일이죠. 21, 2, 3, 4. 아, 24일이죠. 예. 예, 목요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이제 정부 목표고 네.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예상하고는 있었는데 네. 지금 그 세월호 사고 참사가 나서 모든 정치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조금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기는 조금 유동적입니다만은 네네. 정부안으로 사실상 잠정 합의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이 한 4월 국회 내에서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왜 그럼 자꾸 정부 안에 끌려가는 걸까요? 그죠. 페이스 자꾸 말리는 거지. 네. 그렇죠. 페이스에 말리는데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뭐 유일하게 그리고 뭐 새정치연합에서도 되는 핑계가 그거예요. 지금 계속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네네. 7월에 20만 원 지급하는 게 무산되지 않습니까? 뒤로 미루어지니까 어르신들이 손을 내실 거고 6월 지방선거 때 이 새정치연합이 크게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는 지금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한테 퍼붓는 협박이에요. 저는 이거에 그 새정치연합이 굴복하지 않은 생각이 들고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은 네. 뭐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그때 이제 실무 협상에서 이게 타결이 안 되니까 이제 지도부 협상으로 갔는데 뭐 여러 언론 보도들에 나온 것들을 종합해 보면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로 계신 분들이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기초연금 보편복지 철학을 갖고 계신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지금 지도부 협상에서 네네. 식사하시다가 이거를 이제 사실상 도장을 찍어줘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정부 법안을 야당이 반대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굳이 발목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야당이 네. 정부 안에 발목을 잡은 꼴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정부 안으로는 7월 20만 원 지급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정부 안대로 하려면 네. 전체 기초연금 설계도가 바뀌기 때문에 네네. 시부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개월씩. 네네네. 그래서 저희 내가 만든 복지국가에서도 사실상 이런 제안을 했고 지금 국회에도 이런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토대 두고 지금 96,800원씩 약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네네. 지금 70% 노인한테 20만 원 먼저 드리자. 네네. 먼저 선지급. 이거는 기초노령연금법에 5%를 10%로 글자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 7월달에 20만 원 지급이 종료하다면 네네. 바로 법안 개정해서 그럼 다음 날부터 20만 원 지급이 가능해요. 20만 원 지급을 선해결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 대단히 중요한 것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논의를 하면 되죠. 네네. 저는 새정치연합이 이런 방안을 제안하고 네. 만약 이것을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청와대가 사실상 20만 원 지급할 의사가 없는 거죠. 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네네. 새정치연합의 지도부 의원 그다음에 출마하신 분들 모두 전국 방방곡곡에서 네. 7월부터 20만 원 지급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바로 2배 올리면 됩니다. 네네. 우리가 법도 냈습니다. 내일 당장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청와대가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할 줄 알았죠.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면 네. 저는 진리가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정세 판단에서도 지도부에 네네. 좀 큰 부족함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동네 노인정을 이제 쭉 최근에 다녀보니까 이 낮에 이 종편 방송을 많이 틀어놓으셔서 그런지 그 야당 때문에 7월부터 기초연금 못 준다더라 어르신들은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네네. 그거는 맞죠. 네. 근데 이분은 네. 정부와는 사실상 물 건너 가버렸고 네네. 시민사회와 야당이 일제히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바로 네네. 개정해서 20만 원 드리자고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네네. 이게 이고 있는 활동이고 이게 논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종편이라도 네. 모르겠습니다. 종편이 그럴까요? 거짓말 할 수는 없죠. 네네네. 지금 당장 7월 달에 20만 원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네네. 이것을 맡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역공을 그런 좀 면에서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지역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네. 정의당에 가면 전 말씀을 들으시나 봐요. 네네. 저는 그건 인정을 해요. 네. 지금까지는 곤욕스러우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판세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좀 순이라 생각 같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도 네. 이 새정치연합의 지도부는 정반에 굉장히 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안철수 대표도 정부 안 중심으로 네. 생각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심지어는 최경환 상대당 대표죠. 네네네. 새누리당 원내대표. 네. 공식적으로 아침 최고위원회에 네. 다행히 안철수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우리 정부 안으로 거의 동의한 상태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표할 정도인 거 보면 그 전부터 기초연금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느냐 그게 의심되네요. 그러니까 원칙이나 의지가 애초에 없었다고 의심을 받을만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속 마음 머릿속에 있는 철학과 의지이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형태를 보면 전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정당이 어차피 지금 새정치연합이 지금 교섭하고 있는데 뭐 강령의 보편복지를 내걸었다고 자랑을 지금까지 하는데 아 그렇죠. 네. 저는 보편복지 정당 자격이 있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의문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요약하면 이제 정부안대로 이제 다 뜯어 고칠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하고 그죠? 지금 현행 기초노령연금 법안에서 그 수치만 A값에 10%로 한다. 그죠? 그것만 딱 바꾸면 7월부터 이제 당장 당장 내일부터라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듣고 보니까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린다부터 많은 후퇴, 허위 공약, 사기 뭐 이런까지 말 나왔는데 결국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핵심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청취자한테는 그 국민연금 연계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애초 공약은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저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서 주장하듯이 이게 맞죠. 왜냐하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자기가 낸 보험료를 토대로 나중에 가입자들만 받는 거고요. 그렇죠. 예. 기초연금은 가입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이면 자격이 되는 거고요. 재원이 일반 조세죠? 그리고 재원도 네, 그렇죠. 네. 세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계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근데 이 둘을 섞고 있어요. 왜 섞느냐? 지금 기초연금에 지급되는 재원을 비용을 줄이려고 지금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을 감액당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성이 나시죠. 뿔이 나시죠. 네네. 그리고 감액하는 이유를 정부 말을 들어보면 너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조금 손해봐도 좋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 말은 그 논리적으로 보면 정부 말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을 타니까. 네네. 근데 문제는 만약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고 있는 그 연금 수혜를 조정하려면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야죠. 그렇죠. 아 그렇죠.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바꿔버리면 지금 정부 재정은 절약이 되는데 이런 무슨 국민연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국민연금은 시간이 갈수록 후세대들이 부담이 더 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해요.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그거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일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요번에 기초연금에서 이미 양보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개혁하자는 정부 제안에 동참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 내에 후세대 부담이 고스란히 그냥 계속 가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기초연금보다 더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국민연금 미래 재정인데 네네. 국민연금 개혁을 실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근시안이죠. 지금 당장 나라에 돈이 없다.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느라고 더 중대한 제도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훼손하고 미래 국민연금 개혁을 가로막는 거예요. 저는 일반 시민도 아니고 네. 이 국정 운영자라면 대통령께서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정책을 나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대통령도 그렇고요. 여야 모두 국정 운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번에 기초연금법. 그렇군요. 네. 여기 하나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가 20만 원 하니까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 20만 원이 나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20만 원이란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A값의 10%라고 나와 있어요. 네네. 지금은 A값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 한 1,500만 명 됐고요.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 그 1,500만 명의 평균 소득이 200만 원이에요, 지금. 네네. 그 가입자들 평균 소득을 연금 제도에서는 A값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 A값 1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A값의 10%를 주겠다고 했어요. 즉 200만 원의 10%를 주겠다고 하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A값이 10%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를 10만 원, 20만 원 부르는 건데 A값의 10%가 왜 중요하냐면 A값, 즉 가입자들 소득은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은 200만 원이니까 그 10%가 20만 원이지만 나중에 10년 후에는 이 200만 원이 300만 원 된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러면 기초연금은 300만 원의 10%니까 또 자동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제도 설계도고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공약집에 A값의 10%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정부 안에는 이 A값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20만 원이 돼요. 사라진 A네. 그리고 나중에 5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 장관이 금액을 정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에 따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10,000원, 50,000원, 10만 원 이렇게 감액당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A값이 사라짐으로써 기초연금 전체액이 줄어드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타격이 더 커요. 결국은 제 계산에 의하면 앞으로 22년 후에는 정부 방안대로 가면 기초연금액이 A값의 10%가 아니고 A값의 5% 절반으로 반토막 나버려요. 네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정부가 굉장한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근데 새정치연합이 저는 이 문제를 왜 국민들한테 폭로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경로로도 이걸 말씀드렸는데도 이거에 집중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나?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 이해합니다. 제대로 설명하면. 네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미래 국민연금 재정 개혁을 봉쇄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모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대거 깎는 방안이에요. 이건 보편복지, 복지국가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22년 후에는 원래대로 그냥 말짱 도루묵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거죠.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놔두시면요. 22년 후에는 지금으로부터 14년 2028년에 A값의 10%로 가라고 이미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을 바꾸는 건데 오히려 지금 개악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대단히 빈약하잖아요. 네네. 그래도 이제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어요. 앞으로 진전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기초연금 분야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개악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찌 이런 법안에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정당에서 새정치연합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참 걱정이네요. 복순이 어떠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안 국민연금 연계안은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가입 기간을 고려한다는 거였고 새정치연합에서 이제 새로 주장한 것이 수령액과
연계한다는 건데 그 둘 차이는 뭐 미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둘을 비교해 보면 네네.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네네. 국민연금액 연계가 네. 합리적이에요. 그나마. 왜냐하면 정부안에 따르면 소득이 작지만 오래 가입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성실하게 30년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자 중에서도. 네네. 그런 분들은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실제 연금액은 크진 않지만 네.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네. 많이 깎이니까 정부 안에서는 이런 내부 형평성 문제도 또 있어요. 그래서 새정치연합이 정부 안에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네. 보완해 주마 그러면서 네. 국민연금액 연계를 내던진 거.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우컨이 좋다고 받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제안한 것 중에 일부 합리적인 걸 받아들게 하면서 연금액이 30만 원 안 되는 사람한테는 20만 원 다 주겠다고 보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정치연합이 네. 자기가 제안한 것의 일부를 정부가 받으니까 네. 꼼짝 못하고 지금 잠정 합의 돼버렸는데 문제는 이게 저는 그 칼럼에서 네네. 보통 그 노사 협상에서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하는데 협상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면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해요. 착시 현상. 네. 예, 내가 교섭에 나섰을 때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는 까먹고 네.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나은 방안만 찾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되니까 말빨이 먹혀야 되니까 네네네. 상대방이 얘기한 것의 허점이 뭐지 이걸 보게 되죠. 네. 근데 정부 기초연금 안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두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 네. 저소득 계층이지만 장기 가입하게 되면 네. 뭐 국민연금 가입자 안에서도 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다라고 제기한 거죠. 수용하고 네. 연계 안에 합리적인 보완책을 새정치연합이 꺼낸 그런 거예요. 거군요. 그러니까 정부 안에서 부족했던 국민연금 연계 방안에서 부족했던 건 메꿔줬는데 결국은 국민연금 연계 안에 틀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 거구나. 이거는 저는 이게 결국은 철학과 원칙이 없고 네. 혹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교섭에 가게 되면 이런 착시 현상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교섭 바깥에 지도부가 네네. 여기선 더 이상 이탈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컨트롤 타워가 지도부죠. 예. 제가 알기로는 지도부가 컨트롤 타워를 거꾸로 역할을 했는데 무조건 정부 안하고 절충안을 만들어 와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그 모양이니. 네네. 그래서 교섭위원들은 나름대로 교섭 보건복지위원님들은 금융위원이나 이목기위원님들은 그 전부터 좀 원칙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네네. 이런 분들은 저는 그 교섭의 착시 늪에 빠진 것 같고요. 원내 지도부가 바깥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거꾸로 오히려 막 자꾸 절충을 압박하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가 같이 가미돼가지고 결국은 사실 저는 이렇게 교섭이 결론 나리라고는 진짜 미처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칼럼 처음에 위원장 칼럼 보고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진 착시의 늪 요거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말씀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더 큰 걸 놔두고 또 미시적인 거에 이제 집착하다가 이렇게 페이스 말리는 이런 현상이군요. 네. 그쪽에 이제 말려드는 거죠. 그런 거군요. 네. 예.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저당과 나당 짝사랑을 했었는데 어떻게든 뭘 해야 될 하니까 보통 윈윈 전략이라는 것이 대승적 차원에서 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넌 이거 주고 난 이거 받은 거 뭐 받은 것 아무것도 아닌데 내용은 아예 없는데 왠지 주고 받는 것 같은 내용은 그렇죠. 같이. 근데 결론은 뭐 최초의 공약부터 완전히 후퇴돼가지고 이거 이 상태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거 참 참담하네요. 네. 저는 이렇게 결론 나면 이제 앞으로 새정치연합하고 좀 새정치연합을 강하게 비판하고 좀 할 생각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지금 얼마 전까지는 시민사회나 새정치연합이 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조를 취해왔던 격인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제가 다시 재확인한 게 철학과 의지가 없어요. 보편복지 입장에서. 그 저희 내만복 블로그에 가시면 그 사무실에 그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기초연금 강연 강연 영상도 있고 자료집도 있죠. 영상도 있고 교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초연금의 역사가 저희가 있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사실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네. 애초 이 새정치연합의 전신이 열린우리당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이 그때 도입됐는데 예. 지난 2007년이죠. 그렇죠. 네. 애초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때는 네. 지금 여야가 거꾸로 입장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집권정당이었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쪽은 감액해서 주장을 했고 네네. 당시 야당인 지금의 새누리 당시 한나라당은 감액하지 말고 다 주장을 했어요. 그렇다가 지금 정권을 서로 이제 여야가 바뀌니까 또 네. 여당이 된 새누리는 감액해서 주장을 하고 또 야당이 된 지금 새정치연합은 이제 감액하지 말고 똑같이 주장을 하고 네. 저는 이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 이 순간만 보면 여야 입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네. 한 7, 8년 정도 우리나라 연금 역사와 네. 그리고 이 연금 정책을 다루어왔던 정당의 족보를 보면 네. 두 당 다 미래 연금 제도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정책과 원칙이 없고요. 네. 여야 위치에 따라 포지션이 달라져요. 야당일 때는 강한 연금, 네. 그 다음에 여당이 되면 싼 연금, 비용이 덜 드는 연금, 자기가 국정 운영자니까. 저는 이렇게 연금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 운영자는 긴 호흡에서 원칙을 갖고 다루어야 되는데 근시 안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 포지션에 따라 자꾸 뒤바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마지막까지 저희가 새정치연합 지도 면담도 하고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외면하고 정부 안에 입장을 찢게 되면 네. 그건 제가 갖고 있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것 같아요. 결국은 새정치연합이요. 네. 연금에 있어서는 공공지 원칙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애초 족보가 그래왔던 것처럼. 저는 이제 야당이 되니까 개화천선에서 이제 비로소 2010년 이후에 또 보편복지 바람도 불었으니까 네. 보편복지 정당으로 정치 세력으로 스스로 이제 각성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새로운 정치가 좀 필요하네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동네 어르신들께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 그 입장에 따라서 그냥.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그래요? 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집권의 경험이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연금제도가 무리가 따른다라고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도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들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 복순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연금은 굉장히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정책이에요. 네네. 또 그만큼 국민들한테 혜택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철학과 의지와 원칙이 중요한 게 이렇게 중대한 정책을 국민들한테 약속하려면 네네. 반드시 실행하겠다. 그리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죠. 예. 그 실행 방안은 결국은 재정을 확충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그렇게 저는 진지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선거 때마다 약속은 세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 때는 세게 하다가 또 집권하게 되면 뒤로 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런 면에서 재정 합충 방안을 분명히 갖고 있는 정치 세력만이 네네. 보편복지를 약속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정치 세력은 아니지만 우리 내가 만든 복지국가가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제 도입을 같이 약속하고 운동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안도 좋습니다. 네네. 이런 이른바 증세 운동, 증세 정치가 같이 결합되면서 강한 복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복순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집권 세력 그리고 국정 운영자에서는 분명 큰 부담인 건 맞아요. 근데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해야죠. 그 부족함을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위원장님 목소리도 안 좋으시고 몸도 안 좋으신데 잠깐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연계된 기초연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암울하지만 근데 잘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초연금 참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텐데. 네, 참사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약속된 방송 시간도 있다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최근에 우리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기초연금 4가지 진실 특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했죠. 예, 그 영상이 이제 풀 버전으로 내만복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강의 교환도 올라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역사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왜 참사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지를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관련돼서 박근혜 덫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 정신 차려라라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을 가지고 하는 협상이고 이 정책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아무리 그래도 이미 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약속을 솔직하게 말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강하게 말하다가 점점 하다가 제도까지 흔들어 버리는 자칫하면 한동안 여기 이 제도 때문에 더 많은 또 다른 악영향치가 걱정이 되기는 하구나. 그렇죠. 복순이 아까 하실 말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2가지를 배웠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보편복지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 보편복지에 관련된 철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그 철학에 더 나아가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도 거의 전무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좀 어떤 약간 진보적 성향의 학풍을 가진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특히 더, 물론 전체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런 데서라도 먼저 어떤 그런 보편복지의 철학과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커리큘럼이 있는 그런 수업 같은 걸 좀 많이 개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그런 진보적인 정책, 철학, 비전, 확신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는 걸 하나 깨달았고요. 이쯤에서 성공회대 신정환 교수의 신간 복지 국가의 철학 일독을 권합니다. 근데 2번째 깨달은 거는 좀 우리 정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정치 개혁의 제일 중요한 화두는 저는 좀 약간 약간 제가 사천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 들으면서는 중도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그거에 대한 해결 지점이 어떤 우리나라 새로운 2번째 단계의 정치개혁의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도. 예,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어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양비론? 내지는 아니면은 그냥 산술적인 가운데를 중도라고 생각을 해서 협상에 있어서도 보면은 얘가 하나를 날 줬으니까 나도 쟤한테 하나를 주고 이런 정도가 중도라고 생각하고서는 기계적인 중도죠. 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 같고 또 자꾸 민주당이 입에 뵈서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예, 그쪽 당이 뭐 무지개 정당을 표방하고 하는데 그 무지개 정당이 갖고 있는 것 안에서도 정당이라는 것 자체는 제 생각엔 그래요. 대단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는,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다 같이 뭉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무언가 하나가 있고 그 비전을 국민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죠. 그 비전이라는 게 단순히 반새누리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 지향하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선명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 강령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게 우리가 무지개지만 그중에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건데, 보편복지가 그거에 대해서 그 지도부와 실행하고 있는 위원회 사이에 이런 간극이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렇군요.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뭐 새누리당, 정부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새정치민주연합도 뭐 집권할 그런 뭐 계획이 있으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리고 내 임기 때만 뭐 쪽박 안 차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정 운영자로서 미래를 보는 그런 철학과 비전 이런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중요한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이 최악이죠. 그렇죠. 저는 항상 철학이 없는 정치, 당 강령에 있는데 당 강령이 뭔지도 모르는, 거꾸로 말하면 헌법이 있는데 헌법을 안 지키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네. 안타깝습니다. 네. 짝사랑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짝상 오랜 기간 해오셨잖아요, 솔로몬. 네. 여기 끝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만드는 복지와 공동위원장인 오건호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 국가 팟캐스트 만복 라디오 애청자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블로그 my웰페어.or.kr이나 내 만복 페이스북에서 만복 라디오 에피소드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복순이가 최신 연극 티켓을 쏩니다.